충격적인 속보입니다. 한 미국 여고생의 자퇴 선언이 미국 사회에 어마한 파문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우린 평생 속았습니다. 미국이 세계 최고라는 거짓말의 말이죠. 그보다 더 놀라운 사실은 그녀가 실리콘밸리 거물 아버지를 둔 최상류층 금수저 집안이라는 점인데요. 얼마 전에 한국 수학여행 후 생각이 180도 달라졌다고 합니다. 한국은 위험한 전쟁 지역이라고 배웠어요. 그런데 제 눈으로 본 진실은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녀의 폭로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금수저 엘리트인 그녀가 한국에서 발견한 충격적인 진실은 무엇이었을까요? 영상 전 딱 1초만요. 구독과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실 거죠? 그럼 오늘의 특별한 사연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샬롯 하딩입니다. 올해 17살이고 미국 보스턴의 명문가에서 태어났습니다. 저희 할아버지는 하버드 대학교 이사회 임원이셨고 아버지는 실리콘밸리에서 유명한 벤처캐피털 CEO로 일하고 계세요. 어릴 적부터 저는 필립스 아카데미라는 미국의 가장 오래되고 명성 높은 사립학교에 다녔어요. 학교에서는 항상 미국이 세계에서 가장 발전하고 안전한 나라라고 배웠습니다. 역사 시간에는 미국이 어떻게 세계를 이끌어왔는지, 다른 나라들은 어떻게 미국을 따라가려 노력했는지를 자세히 가르쳐 주셨어요. 아버지는 저녁 식사 자리에서 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샬롯아, 세계는 미국의 리더십을 필요로 한단다. 다른 나라들은 우리처럼 되기 위해 노력하지만 우리의 자유와 번영을 따라올 수 없단다. 이런 환경에서 자란 저는 자연스럽게 다른 나라, 특히 아시아 국가들에 대해 깊은 편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TV에서는 항상 북한의 미사일 발사 뉴스를 내보냈고 한국에 관한 이야기는 대부분 전쟁과 관련된 것들이었어요. 인터넷과 소셜미디어에서는 한국이 여전히 위험하고 불안정한 나라라는 잘못된 정보가 널리 퍼져 있었습니다. 학교 친구들과 이야기할 때면 저는 이렇게 말했어요. 한국이요? 거기는 아직도 전쟁 중인 곳 아닌가요? 삼성 같은 회사들이 있긴 하지만 사람들은 굉장히 불행할 것 같아요. 이런 말들이 모두 진실인 줄 알았습니다. 다른 친구들도 저와 비슷한 생각을 갖고 있었으니까요. 우리 모두 미국 중심적인 교육을 받았고 다른 문화에 대해서는 깊이 배울 기회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 한구석에서는 항상 뭔가 빠진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물질적으로는 부족함 없이 자랐지만 가끔씩 진정한 의미와 가치를 찾고 싶다는 생각이 들곤 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곧바로 부모님과 친구들의 영향으로 잊어버리곤 했어요. 하지만 깊은 밤 홀로 남겨질 때면 가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정말 행복일까? 세상에는 우리가 모르는 다른 가치가 있지 않을까? 저는 학교에서 항상 최고의 성적을 유지했고 다양한 과외 활동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했습니다. 테니스부 주장이었고 토론 동아리에서도 활발하게 활동했어요. 모두가 저를 완벽한 학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선생님들은 제가 아이비리그에 진학할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어요. 하지만 저는 깊은 곳에서 무언가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을 느꼈습니다. 물질적 풍요 속에서도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고민했어요. 그런 제 인생에 큰 변화를 가져올 사건이 곧 찾아오리라곤 그때의 저는 전혀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평소와 다름없는 평범한 월요일 아침이었습니다. 저는 학교 체육관에 모인 학생들 사이에 앉아 교장 선생님의 중요한 발표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매년 봄 우리 학교에서는 해외 수학여행 목적지를 발표하는 전통이 있었습니다. 지난 몇 년간 우리는 프랑스 파리, 이탈리아 로마, 스페인 바르셀로나 등 유럽의 아름다운 도시들을 방문했었죠. 작년에는 호주 시드니 그리고 뉴질랜드를 다녀왔고요. 저도 친구들과 마찬가지로 이번에는 또 어떤 멋진 유럽 도시나 휴양지가 될까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교장 선생님이 마이크 앞에 서시자 체육관이 조용해졌어요. 선생님은 환한 미소를 지으시며 말씀을 시작하셨습니다. 올해 수학여행은 아시아로 갑니다. 일본과 한국을 방문할 예정입니다. 순간 체육관 안이 웅성거림으로 가득 찼습니다. 대부분의 친구들은 일본에 대해서는 호기심 어린 반응을 보였어요. 도쿄의 첨단 기술과 디즈니랜드, 교토의 아름다운 사원들. 많은 친구들이 들어봤던 곳이었으니까요. 하지만 한국이라는 단어가 나오자 의아한 표정들이 많아졌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은 것 같았어요. 한국이라니요? 북한과 국경을 맞대고 있는 그 위험한 나라. 뉴스에서 항상 전쟁 위협과 미사일 시험 발사 소식이 들려오는 그곳을 우리가 방문한다고요? 도저히 믿기지 않았습니다. 용기를 내어 손을 들고 질문했어요. 교장 선생님, 저희 부모님들도 이 계획을 알고 계신가요? 한국은 안전하지 않다고 들었는데요. 교장 선생님은 제 질문에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러고는 대형 스크린을 가리키셨어요. 스크린에는 서울의 현대적인 고층 빌딩들과 깨끗한 거리, 최첨단 기술로 가득한 도시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이어서 세계적인 교육 성과 통계와 범죄율이 세계에서 가장 낮은 국가 중 하나라는 자료가 나왔어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한국과 실제 한국은 매우 다릅니다. 이번 여행의 목적은 여러분의 시야를 넓히고 세계의 다양한 교육 시스템을 배우는 것입니다. 한국은 OECD 국가 중 교육 성취도가 최상위권이며 범죄율이 가장 낮은 나라 중 하나입니다. 안전에 대해서는 전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교장 선생님의 설명에도 불구하고 제 마음속에는 여전히 불안감이 가득했어요. 저는 그동안 한국에 대해 들어온 모든 부정적인 이야기들을 떠올렸습니다. 북한과의 긴장관계, 전쟁의 위협, 그리고 인터넷에서 본 위험한 이미지들. 정말 괜찮을까요? 발표가 끝나고 집에 돌아온 저는 부모님께 즉시 이 소식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부모님의 반응은 제 예상과 달랐어요. 샬롯, 이번 여행은 내게 정말 좋은 기회가 될 거야. 아버지가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아빠도 최근에 한국 기업들과 협업을 시작했단다. 그들의 기술력과 혁신 속도는 정말 놀라워. 미국 기업들도 따라가기 힘들 정도지. 내가 직접 경험해보는 게 좋을 것 같구나. 어머니도 동의하셨어요. 샬롯, 세상은 우리가 미디어에서 보는 것보다 훨씬 복잡하고 다양하단다. 한국은 전쟁 이후 놀라운 속도로 발전한 나라야. 이번 기회에 미국 밖의 세상을 직접 경험해보는 것도 좋은 경험이 될 거야. 부모님의 지지에도 불구하고 저는 여전히 불안했습니다. 그날 밤 제 방에서 한국에 관한 정보를 찾아보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제가 검색한 내용들은 대부분 제 편견을 강화하는 것들이었습니다. 한국 위험, 한국 북한 관계, 한국 전쟁, 위협 같은 키워드로 검색하니 부정적인 기사들만 나왔던 거죠. 다음날 학교에서 친구들과 이야기할 때도 저는 제 걱정을 숨기지 않았어요. 나 정말 한국 가는 게 무서워. 거기 아직도 전쟁 중인 곳 아니야? 북한이랑 바로 옆에 있잖아. 하지만 의외로 다른 친구 중 한 명이 반박했습니다. 내 사촌이 작년에 한국에서 1년간 교환학생으로 있었는데 정말 좋았대. 오히려 미국보다 훨씬 안전하다고 했어. 밤에도 혼자 돌아다닐 수 있을 정도로. 그 말을 듣고 조금 마음이 놓이는 듯 했지만 여전히 확신이 서지 않았어요. 수학여행까지는 2달이 남았고 그 기간 동안 저는 계속해서 불안감에 시달렸습니다. 수학여행 준비를 위해 우리는 매주 방과 후에 한국 문화와 역사에 대한 특별 수업을 받았어요. 선생님은 한국의 급속한 경제 발전과 교육열, 그리고 문화적 특징들에 대해 설명해 주셨습니다. K-팝이나 한국 드라마 같은 최신 문화 트렌드부터 한국의 전통 문화까지 다양한 측면을 배웠죠. 여행 출발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을 때 저는 마지막 설명회에 참석했습니다. 그곳에서 한국인 가이드 선생님을 처음 만났어요. 그분은 유창한 영어로 우리의 모든 질문에 친절하게 답변해 주셨고 한국에서의 일정과 방문할 장소들에 대해 상세히 설명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한국은 여러분이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안전하고 발전된 나라입니다. 서울은 세계에서 가장 혁신적인 도시 중 하나로 24시간 활기가 넘치는 곳이죠. 여러분이 직접 경험하면 분명 놀라게 될 거예요. 미국 밖의 세상, 특히 제가 항상 오해하고 있던 한국이라는 나라가 저에게 어떤 경험을 선사할지 그 순간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한국행 비행기에 오르는 날이 왔습니다. 15시간이라는 긴 비행시간 동안 저는 불안한 마음에 제대로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끝없는 구름과 바다를 바라보며 과연 그곳은 안전할까? 북한과의 긴장 관계가 심각하지는 않을까? 미국과는 너무 다른 문화에 적응할 수 있을까? 이런 걱정들로 마음이 무거웠어요. 비행기가 서서히 고도를 낮추며 한국 땅에 가까워졌습니다. 기장의 안내 방송이 들렸어요. 잠시 후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겠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오후 4시입니다. 날씨는 맑고 기온은 섭씨 22도입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한국의 첫 모습은 예상과 달랐습니다. 끝없이 펼쳐진 현대적인 건물들과 녹지, 그리고 깨끗하게 정돈된 도시 풍경이 눈에 들어왔어요. 이게 정말 제가 생각했던 그 한국인가? 의아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드디어 비행기가 착륙하고 모두 일어나 짐을 챙기기 시작했어요. 터미널로 향하는 동안 저는 주변을 조심스럽게 살폈어요. 그런데 제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상상했던 것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넓고 깨끗한 공항, 모든 것이 질서정연하게 움직이는 모습, 그리고 무엇보다 사람들의 친절한 미소가 인상적이었어요. 인천국제공항은 제가 지금까지 본 어떤 공항보다도 현대적이고 효율적이었습니다. 직원들은 모두 밝은 미소로 우리를 맞이했습니다. 이게 정말 한국이 맞나요? 제가 가이드 선생님께 물었어요. 가이드 선생님은 웃으시며 대답하셨습니다. 네, 맞습니다. 인천국제공항은 세계 최고의 공항 중 하나로 꼽히고 있어요. 여러분이 미국에서 생각했던 한국의 모습과는 많이 다를 겁니다. 짐을 찾고 공항을 나서는 동안 저는 점점 이 나라에 대한 호기심이 커지는 것을 느꼈어요. 공항에서 나와 우리를 기다리고 있던 버스에 오를 때였어요. 우리 일행 중 한 친구인 제시카가 갑자기 소리쳤습니다. 제 휴대폰이 없어졌어요. 아마도 비행기나 공항 어딘가에 두고 온 것 같아요. 모두가 당황했고 미국에서라면 그 휴대폰은 영영 찾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한국인 가이드 선생님은 매우 침착하게 대응하셨습니다. 걱정 마세요. 어디에 두고 오셨는지 생각해 보세요. 제가 확인해 볼게요. 제시카는 아마도 버스에 오르기 전에 잠시 앉아있던 벤치에 두고 왔을 거라고 했어요. 가이드 선생님은 즉시 공항 직원에게 연락하셨고 우리는 버스 안에서 기다렸습니다. 저는 속으로 생각했어요. 미국에서라면 이미 누군가가 가져갔을 텐데 여기서도 그럴 거야. 그런데 약 20분 후 가이드 선생님이 미소를 지으며 돌아오셨어요.
놀랍게도 그분의 손에는 제시카의 휴대폰이 들려 있었습니다. 그대로 벤치 위에 있었다고 했어요. 아무도 가져가지 않았던 겁니다. 와, 정말 믿기지 않아요. 미국이었으면 절대 찾지 못했을 거예요. 제시카가 기쁨에 차서 말했습니다. 이 작은 사건은 저에게 큰 충격이었어요. 미국에서는 공공장소에 물건을 두고 온다면 거의 확실하게 도난당한다고 생각했는데 이곳에서는 그대로 있었다니요. 이것이 과연 우연일까? 아니면 이 나라의 안전성을 보여주는 것일까 궁금했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저는 한국에 대한 제 선입견을 조금씩 의심하기 시작했어요. 버스가 공항을 떠나 서울 시내로 향하는 동안 창밖으로 보이는 풍경은 계속해서 저를 놀라게 했어요. 넓고 깨끗한 도로, 정돈된 도시 경관, 그리고 현대적인 건물들이 끝없이 이어졌습니다. 버스 안에서 가이드 선생님은 서울에 대한 설명을 이어가셨어요. 서울은 1000년이 넘는 역사를 가진 도시입니다. 고층 빌딩 사이로 고궁과 전통 한옥이 공존하고 있죠. 전통과 현대가 조화를 이루는 도시라고 볼 수 있어요. 선생님의 설명을 들으며 저는 점점 이 도시에 대한 호기심이 커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미국의 뉴스와 인터넷에서 본 한국의 이미지는 이렇게 현대적이고 안전한 모습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위험하고 후진적인 나라로 묘사되었던 기억이 납니다. 호텔에 도착해 체크인을 하는 동안에도 저는 계속해서 놀라움의 연속이었어요. 호텔 직원들의 정중한 태도, 깔끔하게 정돈된 로비, 그리고 모든 시설의 최첨단 설비가 인상적이었습니다. 방에 들어가 창문을 열자 서울의 황홀한 야경이 펼쳐졌어요. 빌딩마다 반짝이는 불빛, 한강을 따라 흐르는 아름다운 조명들, 그리고 멀리 보이는 남산타워까지. 이 모든 광경이 제가 알고 있던 한국의 이미지와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내가 지금까지 한국에 대해 완전히 잘못 알고 있었던 건 아닐까. 하지만 아직은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겨우 공항과 호텔만 본 것이니까요. 진짜 한국의 모습은 내일부터 본격적으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공항에서의 첫 경험이 제 마음속에 자리 잡은 편견의 벽에 작은 균열을 내기 시작한 것 같았습니다. 다음날 아침 저는 약간의 시차 적응 때문에 일찍 눈을 떴습니다. 호텔 창문으로 들어오는 아침 햇살이 서울의 풍경을 비추고 있었어요. 아침 식사를 마치고 우리는 첫 번째 일정인 경복궁으로 향했습니다. 버스에서 내려 경복궁 정문인 광화문 앞에 서자 웅장한 규모의 저절로 입이 벌어졌어요. 가이드 선생님께서 경복궁이 1395년에 지어진 조선 왕조의 전궁이라고 설명해 주셨습니다. 미국의 역사가 고작 250년 정도인 것을 생각하면 600년이 넘는 역사를 가진 건축물이 눈앞에 있다는 사실이 놀라웠어요. 이제 여러분은 전통 한복을 입고 경복궁을 관람하게 될 거예요. 한복은 한국의 전통 의상으로 색상과 디자인이 매우 아름답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저는 처음에 한복 체험에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그냥 오래된 고리타분한 옷일 뿐이겠지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한복 대여점에 도착해서 다양한 색상과 디자인의 한복을 보자 생각이 바뀌었어요. 공주님 드레스처럼 화려하면서도 우아한 선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저는 연보라색 저고리와 연분홍색 치마를 선택했어요. 한복을 입고 거울을 보니 마치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았습니다. 친구들도 모두 각자 다른 색상의 한복을 입고 서로를 보며 감탄했어요. 샬롯 정말 공주님 같아. 그 친구 제시카가 말했습니다. 한복을 입고 경복궁을 거닐자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느낌이 들었어요. 마치 시간 여행을 한 것 같았습니다. 넓은 궁궐 마당과 정교한 단청 문양, 그리고 기와지붕의 곡선미가 더욱 특별하게 다가왔어요. 현지 관광객들도 우리를 보며 미소 지었고 몇몇은 사진을 찍어도 되냐고 물어보기도 했습니다. 한국 전통 의상이 이렇게 아름다울 줄 몰랐어요. 저는 가이드 선생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선생님은 미소를 지으시며 대답하셨어요. 한복은 단순한 옷이 아니라 한국의 역사와 문화, 미적 감각이 담긴 예술 작품이에요. 색상의 조화와 선의 아름다움을 중요시하죠. 경복궁 관람을 마친 후 우리는 한국 문화의 또 다른 면을 경험하기 위해 광장시장으로 향했습니다. 화려한 궁궐의 아름다움에 감탄하던 우리는 이제 서울 시민들의 일상적인 삶이 펼쳐지는 전통시장으로 발걸음을 옮기게 되었어요. 시장에 들어서자마자 온갖 맛있는 음식 냄새와 활기찬 상인들의 목소리가 저를 반겼어요. 처음 보는 길거리 음식들이 즐비했습니다. 떡볶이, 어묵, 빈대떡, 호떡 등 이름도 생소한 음식들이었어요. 처음에는 낯선 음식들을 먹기가 망설여졌습니다. 하지만 한 포장마차 앞에서 일어난 일이 제 마음을 바꿔놓았어요. 나이 지긋한 할머니 한 분이 저희를 보시더니 친절하게 다가오셨습니다. 학생들이구나. 여기 와서 한번 먹어봐. 매콤하고 맛있어. 할머니는 서툰 영어로 말씀하시며 떡볶이를 권하셨어요. 용기를 내어 한 조각을 먹어보자 매콤하면서도 달콤한 맛이 입안에 퍼졌습니다. 예상 외로 정말 맛있었어요. 할머니는 제 표정을 보시고는 더 많이 담아주셨습니다. 학생들이 맛있게 먹으면 할머니 기분이 좋지. 더 먹어, 더 먹어. 그분의 진심 어린 친절함에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미국에서는 이런 경험을 하기 힘들었습니다. 대부분의 식당에서는 손님과 종업원의 관계가 매우 형식적이고 사무적인데 정말 가족처럼 대해주셨어요. 오후에는 서울의 명문 특목고를 방문하는 일정이 있었습니다.
솔직히 처음에는 이 일정에 별 관심이 없었어요. 학교는 다 비슷하겠지라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학교에 도착하자마자 그런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학교 정문에서부터 학생들이 줄을 서서 우리를 환영해 주었어요. 모두 단정한 교복을 입고 있었고 영어로 인사를 건네는 학생들의 유창함에 놀랐습니다. 교내로 들어서자 눈에 띈 것은 복도 양쪽에 전시된 수많은 트로피와 상장들이었어요. 국제수학올림피아드, 과학경시대회, 로봇공학대회 등 전 세계적인 대회에서 받은 상들이었습니다. 교실 안을 들여다보니 학생들이 열정적으로 수업에 참여하고 있었어요.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수학 시간이었습니다. 칠판에는 제가 대학교 수준으로만 알았던 미적분학 문제가 가득했고 학생들은 자신감 있게 문제를 풀어나갔어요. 이런 수준의 수학을 고등학교에서 배우나요? 저는 놀라서 물었습니다. 동행한 한국 선생님께서 설명해 주셨어요. 네, 우리나라 특목고에서는 대학과정의 수학과 과학을 미리 배웁니다. 학생들의 학구열이 매우 높아서 가능한 일이죠. 더욱 놀라웠던 것은 점심시간이었습니다. 학교 급식실로 안내받았는데 그곳의 모습은 제가 상상했던 것과 완전히 달랐어요. 마치 호텔 뷔페처럼 다양한 반찬과 메인 요리, 신선한 과일과 채소가 깔끔하게 제공되고 있었습니다. 이게 정말 학교 급식인가요? 저는 믿기지 않아서 다시 물었어요. 한국 학생 한 명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매일 먹는 평범한 급식이에요. 오늘은 특별한 날이 아닙니다. 미국의 학교 급식은 주로 피자, 햄버거, 핫도그 같은 패스트푸드가 대부분이었는데 이곳의 급식은 영양 균형이 완벽하게 잡혀 있었어요. 게다가 맛도 정말 훌륭했습니다. 급식 후에는 한국 학생들과의 교류 시간이 있었어요. 한 한국 학생이 저에게 다가와 유창한 영어로 말을 걸었습니다. 미국의 교육 시스템에 대해 궁금해요. 어떤 과목을 주로 배우나요? 대학 입시는 어떻게 준비하나요? 이 학생의 질문 수준과 영어 실력에 또 한 번 놀랐습니다. 저는 미국의 교육 시스템에 대해 설명하려 했지만 오히려 제가 더 많은 질문을 하게 되었어요. 어떻게 이렇게 열심히 공부할 수 있나요? 하루에 몇 시간 공부하나요? 그 학생은 살짝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미래를 위해서요. 개인적인 성공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에 기여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교육이 국가 발전의 원동력이라고 믿어요. 이 대답은 저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미국에서는 많은 학생들이 왜 이걸 배워야 하나? 라고 불평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곳의 학생들은 학습의 의미와 가치를 명확히 이해하고 있었어요. 그들의 진지한 태도와 미래를 향한 결연한 의지가 저를 부끄럽게 만들었습니다. 학교를 나오면서 저는 많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한국에 대해 가지고 있던 모든 편견이 조금씩 무너지는 느낌이었어요. 위험하고 후진적인 나라가 아니라 오히려 교육과 문화면에서 미국보다 앞서 있는 모습을 직접 보았기 때문입니다. 호텔로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얼마나 좁은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았을까? 미국 중심적인 사고가 얼마나 많은 편견을 만들어냈을까? 이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수학여행 나흘째 되는 날, 아침 식사를 하면서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풍경이 이제는 낯설지 않게 느껴졌어요. 오히려 어딘지 모르게 정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오늘의 일정은 서울 시내 관광이었어요. 남산타워, 청계천,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 등을 방문할 예정이었습니다. 버스에 올라 출발하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부슬부슬 내리던 비가 점점 굵어지더니 순식간에 폭우로 바뀌었습니다. 가이드 선생님께서는 일정을 변경하여 실내 활동으로 대체하려 하셨지만 급하게 내린 비라 마땅한 대안이 없었어요. 버스는 강남거리를 달리고 있었고 선생님은 잠시 비가 그치기를 기다리며 근처 카페에 들르기로 결정하셨습니다. 버스에서 내려 우산을 쓰고 뛰어가려는 찰나였어요. 그때 한 작은 분식점 앞에서 노부부가 문을 활짝 열고 손짓하시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여기로 와요. 비 피해요. 서툰 영어로 노부부가 외치셨어요. 갑작스러운 초대에 잠시 망설였지만 폭우를 피하기 위해 그 분식점으로 들어갔습니다. 작지만 아늑한 공간이었어요.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우리를 보자 환한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얼른 앉도록 해요. 비가 많이 와요. 할아버지가 의자를 가리키셨어요. 가이드 선생님이 한국어로 감사 인사를 전하자 할머니는 곧바로 주방으로 들어가셨고 잠시 후 따뜻한 우동과 떡볶이를 들고 나오셨습니다. 먹어요. 비 오는 날 떡볶이 최고예요. 할머니가 음식을 나눠주셨어요. 우리는 모두 놀랐습니다. 아무런 대가 없이 낯선 외국인 학생들에게 이렇게 친절을 베푸시다니요. 저는 지갑을 꺼내려 했지만 할아버지가 단호하게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노머니, 손님 아니에요. 친구. 할아버지가 말씀하셨어요. 가이드 선생님이 통역해 주셨습니다. 할아버님께서 여러분은 손님이 아니라 친구라고 하십니다. 돈을 받을 수 없다고 하세요. 저는 할머니의 떡볶이를 한 입 먹어보았어요. 매콤하면서도 달콤한 맛이 입안 가득 퍼졌습니다. 정말 맛있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이 낯선 나라에서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보여준 따뜻한 정이 제 마음을 울렸던 거예요. 왜 이렇게 친절하세요? 저희는 모르는 사람들인데. 저는 가이드 선생님을 통해 물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잠시 생각하시더니 말씀하셨어요. 가이드 선생님이 번역해 주셨습니다. 할아버님께서는 한국 전쟁 때 미국 군인들이 한국을 도와줬다고 하세요. 그 은혜는 잊지 않는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젊은이들이 한국에 와서 문화를 배우고 이해하는 것이 기쁘다고 하세요. 그 말을 들은 순간 저는 눈물을 참을 수 없었어요. 제가 한국에 대해 가졌던 모든 편견과 오해가 순식간에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이분들은 60년도 더 된 전쟁의 은혜를 아직도 기억하고 보답하려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이 나라에 대해 얼마나 무지하고 편협했던가요. 비가 그치고 우리가 떠날 시간이 되었을 때 할머니는 비닐봉지에 떡볶이와 어묵을 담아 우리에게 주셨어요. 나중에 배고플 때 먹어요. 한국 음식 맛있어요. 할머니가 웃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작별 인사를 나누고 분식점을 나서는 순간 저는 마음속에 뭔가 따뜻한 것이 차오르는 것을 느꼈어요. 버스로 돌아가는 길 저는 마음이 복잡했어요. 지금까지 제가 알고 있던 세상이 얼마나 좁았는지 깨달았습니다. 미국에서는 이런 경험을 해본 적이 없었어요. 낯선 사람에게 이렇게 따뜻한 환대를 베푸는 문화가 정말 놀라웠습니다. 그날 저녁 호텔로 돌아와 창밖을 바라보며 지금까지의 경험들을 떠올려 보았어요. 인천공항에서 느꼈던 첫인상의 놀라움, 경복궁과 한복 체험에서 느꼈던 아름다움, 명문 특목고에서 본 학생들의 열정, 그리고 오늘 만난 노부부의 따뜻한 정. 이 모든 것들이 제 마음속에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이제야 비로소 깨달았어요. 제가 한국에 대해 가졌던 편견은 얼마나 잘못된 것이었는지를요. 전쟁과 위험의 나라가 아니라 전통과 현대가 조화롭게 어우러진 아름다운 나라였습니다. 첨단 기술로 세계를 선도하면서도 정과 예의를 중요시하는 따뜻한 사람들의 나라였어요. 특히 교육에 대한 열정과 체계적인 시스템은 미국보다 훨씬 앞서 있다고 느꼈습니다. 미국의 화려한 시설과 자유로운 분위기도 좋지만 한국의 학생들이 보여준 배움에 대한 진지함과 미래를 향한 목표의식은 저에게 깊은 인상을 주었어요. 창밖으로 빛나는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며 저는 문득 어머니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지금까지의 경험과 느낌을 모두 전해드리고 싶었어요. 엄마, 내가 한국에 대해 완전히 잘못 알고 있었어요. 이곳은 정말 놀라운 나라예요. 다음에는 엄마 아빠도 꼭 함께 와보셔야 해요. 어머니는 제 목소리에서 진심을 느끼셨는지 기뻐하셨습니다. 내가 새로운 시각으로 세상을 보게 되어 기쁘구나. 그게 바로 여행의 의미란다. 제가 미국으로 돌아가면 친구들과 주변 사람들에게 진짜 한국의 모습을 알려주고 싶었어요. 그들도 저처럼 편견에서 벗어나 넓은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랐습니다. 내일은 여행의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아쉬운 마음이 들었지만 한편으로는 이번 경험을 통해 제 인생이 크게 변화할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어요. 미국으로 돌아가더라도 이곳에서 배운 가치와 시각은 영원히 제 마음속에 남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호텔 창문을 열자 서울의 아침 공기가 상쾌하게 느껴졌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도시 풍경이 이제는 낯설지 않게 느껴졌습니다. 오히려 마치 오래된 친구를 떠나보내는 것 같은 아쉬움이 들었어요. 오늘의 일정은 한국 학생들과의 작별 파티였습니다. 이번 여행 동안 방문했던 명문 특목고 학생들이 우리를 위해 환송회를 준비해 주셨다고 해요. 저는 아침부터 마음이 설레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이 여행이 빨리 끝나기를 바랐던 제가 이제는 떠나기 아쉬워하고 있다니 정말 큰 변화였어요. 파티장에 도착하자 한국 학생들이 우리를 위해 정성스럽게 꾸민 장식과 음식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벽에는 저희 학교와 한국 학교의 사진들이 나란히 전시되어 있었고 테이블 위에는 불고기, 잡채, 김밥 등 다양한 한국 음식들이 가득했어요. 안녕하세요, 샬롯. 영어 토론 시간에 만났던 지수라는 학생이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안녕, 지수야. 이렇게 멋진 파티를 준비해줘서 고마워. 저는 어설픈 한국어로 인사를 건넸어요. 지수는 제 한국어 실력에 감탄하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와, 한국어 배웠어요? 정말 잘하네요. 사실 어제 밤늦게까지 간단한 한국어 인사말을 연습했던 거예요. 처음에는 내가 왜 이런 노력을 하고 있는 건지 의아했지만 이제는 그 이유를 알 것 같았습니다. 이 나라와 사람들에 대한 진심 어린 존중과 더 알고 싶다는 마음이 생겼기 때문이었어요. 파티가 한창일 때 갑자기 용기가 생겼습니다. 모두의 앞에 나가 제 마음을 전하고 싶었어요. 가이드 선생님께 양해를 구하고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시작했어요. 저는 이곳에 오기 전 한국에 대해 많은 편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위험하고 후진적이고 불행한 나라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이곳에서 보낸 순간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말을 이어가면서 제 목소리는 점점 확신에 차오르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학교를 방문했을 때 여러분의 학구열과 미래를 향한 열정에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미국에서는 볼 수 없는 진지함과 깊이가 있었어요. 잠시 숨을 고르고 계속했습니다. 어제는 우연히 폭우를 피해 들어간 작은 분식점에서 노부부를 만났어요. 그분들은 낯선 외국인 학생들에게 아무런 대가 없이 따뜻한 음식과 정을 나눠주셨습니다. 한국 전쟁 때 미국이 도움을 줬다는 이유로 6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감사함을 잊지 않으시는 모습에 눈물이 났어요. 청중 사이에서 감동의 눈물을 훔치는 이들이 보였습니다. 저도 목이 메었지만 끝까지 제 마음을 전하고 싶었어요. 이제 저는 돌아가서 모든 사람들에게 진짜 한국의 모습을 알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대학에서 한국학을 공부하고 싶어요. 우리 두 나라 사이의 이해와 교류를 돕는 다리가 되고 싶습니다. 제 말이 끝나자 모두가 일어나 뜨거운 박수를 보내주셨어요. 한국 학생들은 감동의 눈물을 흘리며 저를 안아주었고 미국 친구들도 제 솔직한 고백에 깊은 공감을 표했습니다. 파티가 끝나고 미국으로 돌아오자 부모님이 저를 반갑게 맞아주셨습니다. 어머니는 제 얼굴을 보시더니 놀란 표정을 지으셨어요. 샬롯, 너 정말 달라 보인다. 뭔가 밝게 빛나는 것 같아. 저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엄마, 제가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졌어요. 이번 여행에서 너무 많은 것을 배웠어요. 저는 소셜미디어에 한국 여행 사진들을 올리며 이렇게 글을 남겼습니다. 때로는 가장 강한 편견을 가진 사람이 가장 열정적인 지지자로 변하기도 합니다. 나의 편견이 무너지는 순간 나는 진정한 세계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나는 두 문화 사이의 다리가 되어 서로를 이해하고 배우게 하는 것이 꿈입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쓰고 있는 저는 그 꿈을 향해 한 걸음씩 나아가고 있습니다. 대학에서 한국학을 공부하고 있고 매주 한국어 수업을 듣고 있어요. 그리고 내년 여름 서울대학교 국제 여름 프로그램에 참가할 예정입니다. 한국에서의 수학여행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어요. 편견의 벽을 허물고 세상을 더 넓은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게 해준 소중한 경험이었습니다. 저는 이제 알고 있어요. 진정한 이해와 존중은 직접 경험하고 마음을 열 때 비로소 시작된다는 것을요. 오늘 사연 어떠셨나요? 미국 금수저 소녀가 한국에 대한 깊은 편견을 가지고 방문했다가 완전히 한국에 매료되어 버린 감동적인 이야기였네요. 한국인으로서 외국인의 눈에 비친 우리나라의 모습이 어떻게 비춰지는지, 또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는 것들이 얼마나 특별한 가치를 지니고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영상이 좋으셨다면 1초 만에 가능한 구독 버튼 꾹 눌러주세요. 외국인 친구에게 한국의 어떤 모습을 가장 자랑하고 싶으신가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학감동이었습니다.